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필입니다. C200 카브리올레. 네, 카브리올레죠. 까불지 마라. 네. 양 PD하고도 이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오픈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브리올레가 이제 정확한 명칭이고요. 컨버터블이라고 하기도 네. 하죠. 예전에는 이제 뭐 란도레라는 표현도 썼고 로드스터는 또 다른 영역이죠. 네. 로드스터는 좀 더 낮고 날렵하고 작은 컴포터블 형태의 자동차를 로드스터라. 2인승이에요, 로드스터는. 네. 네. 이 벤츠 C200은 벤츠 C 클래스 가장 엔트리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소프트탑입니다. 네. 소프트탑이 하드탑에 비해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죠? 무게 배분이 좋죠. 네, 하드탑이 철탑이라서 좋다, 또 안전하다, 뭐 고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주행 성능은 상당히 좀 이질적이에요. 왜냐하면 탑이 닫혔을 때와 열렸을 때의 밸런스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하드탑이 100kg이 넘어요. 그렇죠. 소프트탑은 뭐 무거워봤자 한 2-30kg 그 정도 구조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닫혔을 때와 열렸을 때 무게 배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닝 시승할 때도 네. 뒷사람이 탔냐 안 탔냐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00kg짜리가 지붕에 있느냐, 트렁크에 있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컴포터블 별로 안 좋아하죠. 카브리올레 모델을 왜 안 좋아하냐면 이 루프 광석을 포기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체의 그 비틀림이라든지 급격한 거동을 했을 때의 차체가 받아주는 한계점이 낮아요. 또 둔하고. 네, 둔합니다. 왜 둔하냐면 또 그 강성을 합으로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그 베이스의 뭐 M3라도 컨버터블이 훨씬 더 출력이 동일한 엔진에 동일한 변속기라도 가속 성능이나 느려지죠. 기민함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지니까. 네, 그리고 밸런스도 안 좋다 그러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00cc 가솔린 터보예요. 네. 근데 출력이 이제 187마력. 187이라 그러면 별로 감동적인 숫자는 전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서 좀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카브리올레인데 187. 네. 30.6kgm 토크는 좀 뭐 그렇죠.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차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달리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나 네. 유유자적 오픈 에어링을 즐기실 분들 네. 아니면 뭐 컴포터블을 좋아하는 여성 오너들을 위한 차다. 파워나 이런 데 좀 덜 민감하신 분들. 네. 그리고 또 이런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휴양 도시에서 자연과 겉에서 드라이빙을 즐길 그런 의도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최적의 차다. 근데 우리는 왜 뚜껑을 닫고 다니는 거죠? 왜냐면 이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귀한 양 PD가 2열에 타게 되면 바람을 또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열릴 생각이었구만. 네. 나를 배려한 척 했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 영상을 다 찍기 위한 계산된 밑밥이었다. 네. 배려한 척 얘기해 이렇게. 네. 척이라도 잘해야죠. 자, 그러면 뭐 이 차가 출력은 보잘것없고 네. 수입차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가장 엔트리입니다. 네. 이보다 출력이 낮을 수는 없다. 네. 2000cc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남성 오너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이건 그냥 루킹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멋으로 타는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거동에서도 그럴지 한번 보시죠. 힘은 더디네요. 그래도 낮은 왼쪽선수에서 토크가 고르게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답답하지 않은데 제온을 보고 이게 187밖에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뉴트럴한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금도 네, 뭐 네, 네. 앞에서 소리가 살짝 나긴 살짝 했는데 나는 정도. 이거는 뭐 그립을 네. 이길 정도의 소리는 아니고 예. 좋네요. 예. 코너에 따라서 호미가 따라오는 느낌도 네, 있고요. 느낌 들어요. 살짝 돌아가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전륜 쪽에서 언더가 약언더 쪽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거의 뉴트럴에 가까운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달리기 성능이 상당히 어떻게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C가 이런 거동을 보여주는 차는 아니었거든요. C를 제가 한 일주일 동안 4,000km를 탄 적이 있는데 네네. 2,000km 타고 나서는 내가 또 이걸 또 타야 돼? 막 이런 느낌. 네. 이 지겨운 차를. 근데 얘는 생각보다 오래 타도 뭐 별로 지겹다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뭐 코너를 잡아내는 능력이나 점지나 그 코너링 코스가 네. 출력이 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뉴트럴하면서 안정적입니다. 네. 한 이 정도면은 300마력까지 얹어놔도 그게 위화감 없이 잘 버틸 수 있을 만한 밸런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벤츠가 아직은 그 코너링의 맛을 조금 덜 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네. 코너링 중에 악셀을 밟으면 네. 얘가 좀 출렁출렁 되는 면이 있어요. 네네. 상하 진동을 잡는 면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좀 편안한 컴포트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C클래스, 이전 세대 C클래스하고는 좀 많이 다른 동작을 보여주긴 하네요. 우리가 작년에 그 네. 220D를 시승하면서도 너무 놀랐죠. 벤츠가 달라지고 있다. 네. BMW는 편해지고 있고 벤츠는 스포티해지고 있어서 네, 네, 네. 점점 그 간극이 줄어들어서 네. 언젠가는 그 한 점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고 바뀌고 네, 있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C클래스도 신형 E클래스와 비슷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재밌다까지는 아니라도 재미없어 못하겠는데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 정도면 마인딩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기는 충분히 갖추고 있구나. 네. 뭐 그런 어떤 인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됩니다.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 아, 예, 지금 잘 네. 돌아가요. 연속되는 코너에서도 제가 안정감을 잃지 않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하중을 한번 받았을 때 그 하중을 부드럽게 끝까지 유지하느냐. 동일한 성격으로 네. 유지를 하느냐 네. 못하느냐가 좋은 거동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네. 얘가 지금 잘 유지합니다. 균일하게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스티커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승차감이 불편하지 않고 튀는 느낌이 크지 않아요. 네. 뭐 언더스티커는 거의 없다고 없어요. 보여지네요. 네. 자, 여기 마의 그러니까 노면 구간입니다. 울렁거림을 지날 때도 착지를 바로바로 해요. 아, 네. 지금 차가 살짝 뜰 때도 네. 접지를 놓치지 않고 유지를 잘 합니다. 그리고 상하 진동이 약간 있을 뿐이지 그걸 제어를 못하는 수준 아니에요. 네. 지금 C 카브리올레가 거동이 좋습니다. 사실 이 지붕의 강성을 포기하고 하부 쪽으로만 그 강성을 버티고 있는 건데 차체에서 어떤 짜임새라든지 서스펜션의 조율이 상당히 잘 되는 것 네. 같아요. 이게 루프를 열고 달리면 또 달라요? 다릅니다. 그 양 PD가 점심을 먹었냐 안 먹었냐에 따라서 뒤에 앉은 사람이 많이 달라져요. 어제부터 위험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영상에 제 얼굴이 다 모자이크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잘려서 나와. 모자이크도 안 해. 포동이 아주 컸습니다. 보통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영등 포동입니다. 우와. 네. 이런 구간에서 안정감 잡기 쉽지 않은데요. 지금 이 차가 안정감을 잃지 않고 상하 바운스에서부터 롤도 잘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롤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롤을 제어를 잘해요. 그리고 뉴트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코너를 돌 때 코너의 어떤 접지 특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정한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상당히 안심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BMW 3 시리즈와 C클래스가 성격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3 시리즈는 다음 세대가 나와봐야겠지만 자꾸 이제 컴포트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컴포트해져서 스포츠성을 반쯤 놓치기 직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BMW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약간 아리까리한 정도예요. 네. 아직 맛은 살아있는데 예전에 그 맛은 아닌데 하고서 왜 이런지 맛집인데 네. 돈 좀 벌었어요. 맛이 네. 살짝 변했어요. 살짝 변하죠. 근데 네네. 그 맛은 맛인데 약간 갸우뚱하는 맛 있지 않습니까? 뭐 맛이 좀 연해진 거죠. 네. 그 이전에 옆에 있던 식당은 그렇게 맛이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맛이 레벨이 네. 비슷해진 거예요. 점점 네. 맛이 올라가서 감칠맛이 나네 하면서 약간 소비자들로 하여금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네네. 지금 두 브랜드의 포지션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너 돌아갈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횡단도 네. 상당히 잘 받아. 자연스럽게 경제를 받아냅니다. 그죠? 네. 지금 뒤쪽에서 좀 더 많이 났어요. 소리가. 지금은 고르게 잘 나네요. 네. 네. 아주 뉴트럴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링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상당히 높아요. 네, 상당히 빨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187마력이라는 보잘것없는 출력을 가지고 이 차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출력은 엔트리고 보잘것없으나 얘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유전자는 만만치 않습니다. 충분히 이런 길에서는 재미있게 탈 수 있을 정도의 잠재를 가지고 있네요. 네.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막 주지는 않아요. 네, 그런 점들은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네. 얘가 벤츠가 스포츠성을 입히자고 하면서 네. 그 피드백을 막 주는 그 피곤함, 네. 그거는 입히지 말자. 그거는 한 번씩 걸러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이크음성이 잘 들어가려나 모르겠습니다. 한계는 여전히 높네요. 별로 특성의 변화가 느껴지진 않는데 네. 탑을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의 거동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여전히 뉴트럴에 가까운 동작 보여주고 있고요. 예, 급격한 코너에서 이제 탈출할 때 후비가 약간 회전하는 특성, 회두하는 특성도 그대로고요. 예, 탑을 여니까 스키드 소리의 방향이 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네, 네. 전류가 우륜이 비슷하게 나고 있어요.
C 카브리올레가 기본적으로 좋은 동력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게요. 되게 덤덤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출력도 그렇고 네. 뭐 차 컨셉도 그렇고 네. 별 특징이 없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스포츠성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운전까지는 아니지만 풍광을 즐기면서 어느 정도 네, 네. 즐거운 드라이빙이 가능한 정도예요. 보통 뚜껑을 열면 차가 더 맛이 없어지고 네. 덤덤해지고 그렇죠. 막 그런 게 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차 중에 유일한 차가 박스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스터를 소프트탑인데도 불구하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얘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스포츠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컨버터블이나 카브리올레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네, 보통 예. 쿠페 사고 말죠. 그냥. 네, 왜냐하면 루프 강성이 없어진 차는 네. 진정한 스포츠성을 논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거동적인 측면에서 유일하게 면제를 받는 게 네. 박스터예요. 네, 네. 물론 이 차가 박스터 같은 맛은 없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수준은 아닙니다. 보통은 차 개발을 어떻게 하냐면 네. 루프가 있는 차를 먼저 개발을 하고 네. 루프가 없는 컨버터블을 만들면서 차대 보강을 하거든요. 그렇죠. 루프 강성이 없어지니까 그 A 필러의 하단부에 뭐 덕지덕지 붙여갖고 강성을 보강하고 그렇죠. 하단부에 A 필러 또- 상단부에도 네. 이게 뒤집었을 때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A 필러를 보강을 하고 네. 막 이래저래 보강하다 보면 무게가 100kg, 200kg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루프 자체도 무겁지만 네. 근데 박스 같은 경우는 박스터를 루프 강성을 먼저 개발을 하고 네. 그 후에 루프를 씌워서 카이맨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카이맨의 강성이 좋긴 하지만 확 뛰어나다라는 느낌까지는 안 들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하면 얘 같은 경우에 분명히 얘가 더 무겁고 할 텐데 그것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놀라운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뭐 박스터 수준의 그 같은 맛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네네. 세단을 걷어내서 컨버터블 카브리올레를 만든 차치고는 네. 상당히 거동이 훌륭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런 카브리올레를 가지고도 이 정도의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라는 네. 기분 좋은 안전을 선사한 차다라는 점에서 아주 좋은 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회전 구간에서 도구가 시원하게 터지는 맛은 있는데 네. 이게 고회전까지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성능이 좋으니까 성능이 좋아서 마구마구 달려도 되겠다.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력 낮은 차로 추월을 안전하게 하려면 한 번은 예상을 하시고 네. 뒤에서 도움 닫기를 조금 해서 속도 차를 벌린 다음에 네. 정말 차가 없다 그러면 점선 넘어서 넘어가면 되는 거죠. C200 빌려도 좋겠다. 그 트렁크가 좀 작아서 그렇지. 이 정도면 제주도에서 돌긴 좋죠. 어차피 여기 직발 낼 데도 없고. 뒤에서 골고루 소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잘 돌아가네요. 잘 돌아가요 지금. 벤츠가 언제부터 이렇게 뉴트럴한 특성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요. 자, 연속되는 코너에서도 벤츠 특유의 허둥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BMW가 이제 벤츠 보면서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하고 산으로 도망가면 잡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BMW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훨씬 빨라지는데 네.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한테는 벤츠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동차 시승은 반드시 해봐야 그 차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게 네. 이번에 우리가 총 6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6대 중에서 의외의 놀라움을 준 차도 있었고 네. 정말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실망감을 준 차도 있었어요. 실제로 타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더욱 엄밀하게 하려면 몇 년씩 그 연식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다 타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또 우리가 또 그럴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변경 네.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네. 짚어나가는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 사실 C200 카브리올레를 마지막 날에 배치를 한 것 제주도 왔는데 네. 이게 오픈 에어링도 좀 즐기고 좀 놀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거덕을 보여주고 이렇게 또 스포츠 드라이빙에서 재미를 선사해 주네요. 네. 우리 입에서 칭찬이 나올 거라고는 또 그렇게 네, 예상 생각을 안 못했는데 사실 저나 김철현 드라마의 어떤 선입견이 뭐냐면 출력 보고 차를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까? 해요. 그게 기본이죠. 네. 네. 출력을 보고 운동 성능이 좋지 않겠는데 뭐 좋은 운동 성능이 구현되어 있겠어라고 선입견이 있는데 C200 카브리올레가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제동을 한번 걸어주네요. 저희가 제주도 일정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후반부에 좀 괴롭게 해드린 점 죄송하고요.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픈카에서 안녕. 오픈카가 아니죠. 까브리올레에서 안녕.